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지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같이 읽어볼 공부법 책은 합격 내 공무원 1년 합격 완전 정복이란 책입니다. 이제 현직 공무원 분께서 이제 쓰신 책이시고요. 1년 만에 국가직 7급, 9급, 그리고 지방직 9급 3개 시험을 동시에 합격하셨습니다. 자, 프로필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은 따로 언급하진 않을게요. 시험 준비 1년 만에 2009년 국가직 7급, 9급, 지방직 9급 세 차례 시험을 한 해에 동시 합격했다.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서울시청에 근무 중이다. 또한 심리기법을 이수하고 한국코치협회 전문 코치로서 공무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기 이전에는 대안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내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마음을 다해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최적화된 합격례를 만들어 승리를 부르는 행운의 공부법. 평균 100대 1에 이르는 공무원 시험에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맥없이 포기하거나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수험생들이 많다. 하지만 합격 내의 원리만 제대로 알고 익힌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 책엔 저자가 수년에 걸쳐 개발하고 코칭하며 만들어낸 핵심 비법이 들어있다. 국군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저자의 행운의 공부법은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혼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학습 전략 3가지를 담고 있어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최적화된 합격례를 만들어 많은 독자들이 단기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제가 오늘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할 부분은 운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의 3가지 핑계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면 자신에게 운이 참 안 따라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운이 없으니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말인가? 운 때문이니 하늘이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예정이란 말인가? 흔히 운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험 난이도, 당일의 실수, 컨디션 이 3가지 중 하나를 핑계 삼는다. 첫째, 시험 당일 실수해서 아는 것을 다 틀렸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정말 운일까? 아는 것을 다 틀렸다는 말은 결국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꼭 2% 부족한 공부 습관이나 공부량을 운과 연관짓는데 그런 생각부터 버려라. 공부 방법과 공부량은 노력 여하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희망이 보이지만 운이 없다는 말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저주나 다름없다. 역으로 아리송한 문제를 운으로 맞힌 기억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런 건 기억하지 못하고 나쁜 것만 부각시켜 스스로에게 운이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가? 사실 이제 다른 수험생분들도 똑같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실수로 틀리는 경우도 있고 시험 당일날 실수하는 부분. 하지만 다른 합격생분들은 그 실수까지 포함해서 합격을 하는 거죠. 보통 수험생분들이 이제 수험을 준비하면서 실수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웃풋 연습을 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풀이 3단계에서 뭐 시간 배분, 과목 순서, 어려운 문제 넘어가는 연습,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또 틀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또는 뭐 OMR 카드 적는 연습. 실수는 보통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수험생들은 똑같이 실수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실수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우리가 남들이 틀리라는 문제를 뭐 몇 문제 더 맞추는 것보다는
내가 맞춰야 하는 문제를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시험 난이도가 내가 예상한 것과 달랐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시험 난이도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과연 합격할까?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지역적 지식을 외워야 한다는 것인데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한 후 부가적으로 심화학습을 할 수 있을 만큼 시간과 능력이 충분한가?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돼서 틀렸다는 말은 실상은 시험 문제를 미리 알지 못해서 틀렸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매년 달라지는 시험 난이도를 강사도 수험생도 미리 예측하려고 달려들지만 사실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 생뚱맞은 문제, 즉 틀리라고 출제된 문제는 틀려도 괜찮다. 합격 커트라인은 기본서와 기출문제의 내용만 확실히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의 합산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렵게 출제되면 평균 점수가 낮아져 커트라인이 내려가고 쉽게 출제하면 올라간다. 100점 만점에 맞아야만 합격하는 게 아니다. 합격 커트라인만 넘으면 된다. 즉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얼마나 철저히 공부했느냐에 따라 달렸다. 무엇이 당신의 합격을 결정하는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험 난이도인가? 아니면 당신의 공부 방법과 수준 문제인가? 자,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의견 좀 같이 공유해 볼게요. 보통 소방직렬 수험생들은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가 많이 어렵게 나온다고 이제 잘 알고 계실 거고, 경찰직렬 수험생들은 이제 형사법, 경찰학, 헌법 이런 과목에서 이제 많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세요. 기출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공부를 할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서를 이제 계속 강조하시는 강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기출만 봐서는 안 되고 기본서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 기본서에서는 일단 강사님이 선별해준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되겠죠. 그게 우선순위겠죠. 두 번째, 기출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기출이라고 해서 다 중요하고 또 어떤 거는 지역적이고, 거기서 그럼 중요한 거는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강사님이 선별해준 포인트,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출을 해독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 세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직렬 위주로 보자고 했죠. 또한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주요 직렬 기출만 중요하냐 아니면 다른 직렬 기출도 중요하냐? 저는 생각했을 때 둘 다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 직렬이라고 하더라도 중요 직렬 기출 안에서도 당연히 중요 기출 포인트가 있을 거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또 타직렬 기출이라 하더라도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타직렬도 봐야 됩니까? 출제자가 같으면요, 보는 게 낫겠죠. 대신 최신 기출 위주로. 그러면 어쨌든 기출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중요 포인트 위주로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있잖아요. 뭐 문제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공기출 가서 시행처별 기출을 다운받아서 풀 수도 있는 거고, 강사님별로 뭐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지,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도 있을 거고, 또 전범 및 동영 모의고사도 있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문제풀이에서도 중요 포인트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시험이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고 하고 그 시험에서 기출을 벗어난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출과 문제풀이에서 또는 기본서에서 강사님이 선별해준 중요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 포인트들이 우선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종종 이제 소방직렬 수험생들이나 경찰직렬 수험생들과 상담을 해볼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직렬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기출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은 반드시 봐야 된다. 강사님들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를 아직 안 잡은 상태에서 지역적인 부분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되죠. 그러면 중요 포인트도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지역적인 걸 보다 보니까 당연히 섞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지역적인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먼저 중요 포인트를 먼저 잡고 나서 그 중요 포인트 잡히신 분들에 한해서 지역적인 걸 낳는 시간까지 그냥 차차 넓혀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수험생분들은 저희는 기출만으로 안 되고 기본서도 같이 보래요 해가지고 수험생분들이 기본서를 그냥 무작정 같이 보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기본서는 강사님이 선별해준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출이나 또는 문제풀이에서 해설이 좀 부실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자주 틀리는 부분 위주로 발제독해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계속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되는 거죠. 왜냐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서도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가 우선 중요하냐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중요하냐, 저는 강사로서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나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가 전범위 모의고사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강사 입장에서는 단원별 진도별 문제집은 그래서 강사님들이 생각했을 때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위주로 단원별 진도별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그러한 교재를 풀고 나서 틀리면 아 내가 아직 이쪽 파트에서는 이런 게 약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강사님들이나 학원은 일단 강의를 계속 끝까지 팔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넣습니다. 보통 수험생들에게는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야지 실제 시험에서 쉽게 풀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 수험생들은 자신감 문제도 있고 자존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풀면은 멘탈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사님들은 접근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형 모의고사에 지역적인 부분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막판에 풀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우선 기본서에서 중요한 부분, 기출에서 중요한 부분, 단원별 진도별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직렬과 경찰직렬, 만약에 그 직렬이 기출만으로 부족하다, 뭐 지역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 나왔듯이 어차피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배점 방지용 문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만약에 20문제나 뭐 경찰은 40문제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막 두세 문제 어렵게 나온다고 할게요. 그럼 그 두세 문제 어렵게 나오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직 우선순위에 되는 부분을 안 보고 지역적인 부분을 보기보다는 그 두세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보통 대다수의 이제 선생님들이 비슷한 강사님, 비슷한 교재를 보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그러면 그 문제를 빨리 넘어가고 나머지 맞춰야 하는 문제에서 안 틀린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다시 그 문제 돌아가서 보기양 소법을 푸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습이 제대로 안 되신 수험생들은 갑자기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접근했다가 문제를 못 풀고 틀리고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뺏기고 정작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더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어려우면 당연히 합격권은 떨어져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절대 지역적인 문제를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남들도 다 똑같이 틀립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맞춰야 하는 부분에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시험 당일 컨디션이 나빴다. 시험 일주일을 앞두고 감기에 걸렸다. 시험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뭐 시험 당일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체했다. 뭐 시험 문제가 갑자기 잘 읽히지 않았다. 등등. 이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시험 불안 증상이다. 시험으로 인한 걱정, 불안, 부담, 긴장 등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몸과 마음의 방어체계가 무너지면서 탈이 난 것이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은 사실 운이 따르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혜일지도 모른다. 실상 시험 운이라 치부하며 어쩔 수 없다고 믿었던 것들이 공부 방법을 바꾸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다스리면 바뀐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전처럼 자신에게 운이 없다고 저주할 것인가? 아니면 낯설지만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훈련할 것인가? 선택의 열쇠는 언제나 자신에게 있다. 자, 이 부분도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인 답변 좀 드릴게요. 시험 당일날 컨디션 나쁘다는 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수험생들이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 당일은 자신의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마무리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보통 저는 마무리를 조언할 때 한 달 전 안에서는 새로운 걸 하지 마시고 그동안 여러분들 공부한 양이 많기 때문에 공부한 거를 빠르게 한 달 동안 보시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잊어버린 것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중요한 거 위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암기가 안 된 부분 위주로 보는 거죠. 그럼 일주일 동안 암기가 안 된 부분 위주로만 보고 그럼 나머지 이제 하루에는 그 암기가 안 된 부분에서 잘 모르는 부분만 보는 거죠. 왜냐면 아는 부분은 어차피 다음날도 생각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잠자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내일 시험 볼 때 다양한 변수 같은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떡할까? 넘어가야죠. 넘어가고 빨리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죠. 그래서 다음날 시험 볼 때 한번 시뮬레이션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계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험 일주일을 앞두고 감기에 걸렸다. 몸 관리도 중요하겠죠. 시험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시전처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험 전날에 생각하고 또 시험 당일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체했다. 이것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네, 공무원 수험생들 밥을 먹을 리는 없으니까 만약에 뭐 수능이나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뭐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부터 미리 실전 시험처럼 연습하는 것도 좋죠. 공무원 수험생들은 뭐 100분 잡고 5과목 모아놓고 푸는 연습도 할 수도 있고요. 시험 문제가 갑자기 잘 읽히지 않았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했을 때 본인이 풀 수 없는 부분은 오래 잡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괜히 이거 잡으려고 했다가 못 풀고 시간 부족해지고 정작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틀리는 것보다는 일단 이거 안 풀린다. 그럼 넘어가고 다른 문제 먼저 다 푸시고 그렇게 넘어가서 아낀 시간을 확보하셔가지고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보기랑 소법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영어 독해 같은 거 풀 때 여러분들이 보통 영어 독해 풀다가 갑자기 뭐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영어 강사로서는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내가 약한 문장 구조나 독해서 필요한 문법이나 구문이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가 시험장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당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독해 노트 또는 문장 노트를 정리해 놔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운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핑계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같이 다뤄본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험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